그게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유언들이 무효가 됐을 때 이거를 유효하게 전환하는 사인증여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까만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인증여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증여라는 말은 증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은 수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유언은 앞에서 제가 혼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인증여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언은 엄격한 그 법으로 정한 방식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요식행위인데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상 상당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인증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인증여니까 이제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단독으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언하고 동일한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을 했다가 사인증여를 또 약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인증여를 했다가 유언으로 또 같은 목적물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유언하고 사인증여가 이렇게 막 교차돼서 생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언이 무효가 됐을 때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인증여라는 건데 좀 모아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필증서 유언이 이제 무효가 됐다. 그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이라든가 연월일이라든가 성명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소가 없다든가 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수유자가 만약에 유언자로부터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인증여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자가 직접 건네줬어야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는 건데 만약에 유언자가 그 유언해 놓은 내용을 나중에 상속인이 이제 발견을 했다든가 또는 유언자가 은행의 개인금고 같은 데 보관하고 있는 걸 나중에 상속인들이 찾아냈다. 그럴 경우에는 사인증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녹음유언의 경우도 지금 증인이 없어서 무효가 된 경우라도 같은 만약에 녹음 안에 그걸 받을 사람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건 사인증여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나 뭐 연월일, 그다음에 성명을 해서 녹음유언을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수유자한테 그걸 파일로 보내고 그것을 본 수유자가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예를 들어서 유언자한테 보낸 그런 그 문자 같은 게 보관이 돼 있다면 그거는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구두로 사인증여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구두로 밝힌 거는 실제로 이행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인증여도 만약에 구두로 한 것이라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에도 그렇게 급박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게 구수증서 유언인데 그게 그래서 뭐 증인이 한 명밖에 없다든지 범인을 못 받았다든지 이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현장에 만약에 수유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유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나중에 증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거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되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했다. 그렇다면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 그러면 어떠냐?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는 사실 무효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적잖아요. 공증인이 참여를 해서 하는 유언이니까 적은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증인 문제라든지 뭐 의사 능력의 문제라든지 무효가 됐을 때 사인증여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밀증서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비밀증서 유언이라는 게 결국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언의 내용을 봉투 안에 넣어서 봉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비밀증서 유언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유언을 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승낙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도 그게 사인증여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법에 워낙 요건이 강하게 이제 규정들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유언 자체는 무효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한 유언이 혹시 사인증여로 유효한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사인증여로 만들면 또 유언자의 뜻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게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